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청약 대신에 지금 사도 약 3억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이분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사연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분의 케이스를 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일단 현재 나이는 30대 후반이시고요. 거주지는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4월에 전세가 만료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전세가 만료인데 단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 집주인께서 좀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전세가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혼은 하셨고요. 자녀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좀 봐야 되는데 소득이 신랑분께서 연봉이 8천이고 아내분께서 약 5천만 원입니다.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하기에도 어렵고요. 생애 최초도 자격이 안 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순자산을 좀 봤을 때 전세금이 3억이고 현금을 한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 한 40점대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게 3기 신도시 청약을 할지 혹은 지금이라도 어떤 주택을 매수할지.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소득 자체도 좀 높고요. 자녀도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을 받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청약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제안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선호도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하남 교산이었고요.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고양 창릉이었습니다. 17%.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일한 비율로 이제 과천이 선정이 됐어요. 즉 하남 교산이 지금 3기 신도시 선호도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뛰어난 걸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기사를 제가 좀 봤을 때 이게 지금 19년도 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문화재 발목 잡히나 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남 교산지구 내에 문화유적지가 무려 71곳이나 좀 밀집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1년 분양 목표를 세웠지만 백제 유적 조사 발굴된 뭐 연기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 체크된 숫자들이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과거의 기사였는데 최근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역시 이런 기사가 있죠. 국토부가 밀어붙인 교산지구 알고 보니 문화재가 대거 매립이 되어 있다.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사전 청약, 문화재 훼손, 청약자 피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 대량의 문화재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지난 29일 확인됐다라고 하고요. 특히 해당 지구 그 교통대책으로 나온 지하철과 간선급행버스죠. 이제 BRT라고 하는 해당 일대 유물 매립 지역을 좀 관통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사실상 조금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기사가 또 있죠. 뭐 3기 신도시 잡아라. 하남 아파트 전세금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뭐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특히 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을 노리고 많은 그런 전세 거주자, 수요자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전세금이 뭐 임대차 3법도 있겠고 계속적으로 좀 66주 정도 연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의 전세금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 수준이고요. 정부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약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이 뭐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고 이런 전세금 상승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거주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오피스텔을 좀 매수를 하셔라.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 오피스텔을 뭐 원룸이나 1.5룸 등을 좀 매수를 하시면은 사실상 그런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2룸 이상의 오피스텔, 3룸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런 오피스텔은 매수를 하셔도 입지에 따라서는 향후에 충분히 이제 시세 차익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셔서 계속 그냥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다 거주의 안정성을 좀 꾀하면서 그리고 뭐 자녀도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역세권 투룸 오피스텔의 어떤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피스텔은 매수를 하셔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보시는 이 캡처 화면은 청약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소유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요.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쌓고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어떤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뭐 투자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역세권의 미사역 역세권의 어떤 투룸 이상의 이런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게 투룸이죠. 이런 오피스텔은 수요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실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매수를 하셔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냥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단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시세 차이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서울 내에서도요, 좀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재개발 입주권을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현재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매수를 하셔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서울 재개발 지역이 뭐 많은 구역이 있는데, 제가 현재 가용 자금을 고려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림 2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에요. 이제 신림 같은 경우에 뭐 신림 뉴타운이죠. 총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서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설 예정이고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특히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이제 관리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입주권이죠. 재개발 무허가 입주권이 한 4억에서 한 4억 초반 정도 합니다. 4억 초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봤을 때 25평 기준이 역시 4억 초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금을 더하면은 총 투자 자금은 결국 이제 8억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8억 중반 정도로 서울에 이제 신축 1000세대급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초반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주변 시세를 봤을 때 봉천역 일대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25평 기준으로 이제 호가가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입지를 1대1로 좀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뭐 향후에 신림 뉴타운은 더 신축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봤을 때 한 2억에서 3억 내외까지도 충분한 시세 차익이 향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죠. 특히 이제 신림 뉴타운에서 신설이 될 예정인 이 신림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경전철이긴 한데 단순한 경전철을 좀 뛰어넘는 노선으로 좀 보여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2호선 그리고 이런 7호선, 뭐 1호선, 9호선 등의 환승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그 어떤 파급력이 생각보다는 일반 경전철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보이시는 이 환승역들이 대부분 주요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이시는 게 이제 신림 뉴타운 2구역의 조감도가 되겠고요. 약 1000세대가 넘죠. 1157세대가 됩니다. 대단지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에 25평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한 11억, 뭐 호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11억 내외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신림 2구역 같은 경우 현재 한 8억대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실투자 자금은 이제 4억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로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30대 후반이시고요. 30대 후반이신 분들, 특히 무주택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고민이 같아요. 보시는 것 3기 신도시 청약을 뭐 할 건지, 뭐 주택 매수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하남 교산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하남 교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남 교산의 전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문화재까지 좀 발견이 돼서 신도시 입주가 사실상 좀 빨리 입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피스텔을 좀 매수를 하셔라. 단 오피스텔은 역세권의 투룸 이상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셔서 이제 청약을 좀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청약 시 무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또 주거 안정까지도 꾀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인 세 차이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서울의 재개발 입주권을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거를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좀 전세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재개발을 예를 들어 보면 신림 2구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4억대 초반 정도의 투자 자금이면서 향후에 뭐 한 6년 내외면 입주가 좀 가능해 보이는 구역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당분간 좀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다가 추후에 해당 지역으로 실거주 및 시세 차이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에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 개인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메일을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